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수소경제 이야기입니다. 수소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ESG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재무적인 실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사회가 탄소 배출 감소라는 공동의 목표까지 도출되며 요즘은 특히나 에너지 산업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로 재조명을 받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 시장인데요. 수소 시장 3,000조라는 각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또다시 수소 에너지 테마가 새로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소차 넥소와 같은 수소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있고 무거운 짐을 싣는 상용차 역시 수소 기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수소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바보 같은 짓이라며 비판했던 수소 자동차이지만 나름대로 전기차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들을 꿰차며 수소 역시 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소 경제가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지만 정말 3,000조의 시장으로 수소 경제가 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차세대 에너지로는 수소 말고도 그를 대체할 에너지가 참 많기 때문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발표한 2050 넷제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탄소 제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 29% 수준에서 2050년에는 88%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할 전력 생산은 대부분 수소가 아닌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인데요. 수소가 전력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역할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자연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2050년이면 그를 보완해줄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등의 대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나머지 수소가 주력 발전 에너지원으로서는 이 시장에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으로는 수소의 미래 전망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범용한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소를 떠오르는 에너지원으로 내세우는 것을 본다면 분명 수소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기업들, 총수들까지 나서면서 수소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다리까지 하고 있고 그저 에너지 시장에서 보조 역할을 할 것만 같았던 수소 에너지가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기존 조연도 못하던 단역 출신 수소가 주연급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수소는 왜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통해서 차세대 에너지원에서 수소 에너지 역할과 그를 이끌 수소가 없으면 안 되는 미래 산업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 경제를 파헤쳐보기 전에 대체 수소가 과연 이렇게 추앙받을 만한 급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길 가는 자동차마저 수소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라 수소 에너지가 과연 대세가 될 것인가 탄밥으로 전락할까의 고민이지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할까 말까의 고민은 아닌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수소 에너지는 과거에는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는 사실 만들기에는 비싸고 또 다루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소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이용된 후에는 물 이외에는 공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은 친환경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차세대의 에너지원으로 주목이 되었죠. 하지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서는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점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보관과 안정성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소에 끓는 점은 무려 영하 253도로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보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탓에 부피가 매우 커서 운반이나 보관이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했고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에 폭발의 위험이라는 단점 역시 존재했죠. 게다가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소를 만들기 위해 들이는 전기료가 물을 분해 나오는 수소 에너지보다 훨씬 비싸다는 웃지 못할 단점 역시 있었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2000년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빨리 차세대 에너지로 거론이 되었지만 수소의 기술력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등한시되고 맙니다.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효율성 안정성이지만 수소는 기술적인 한계와 경제성으로 인해 비율 그 자체였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본격 제기될 지금까지 우리의 에너지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만 것이죠. 하지만 산업화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수소의 입지는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14기가톤 수준이었던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에 이르러 무려 30기가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2050년경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5기가톤, 지구 평균 기온이 약 6도씨 상승, 해수면 63cm 상승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인류가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2015년 12월에 열린 파리 기후협약이죠.
195개 당사국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벌금 부과 혹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는 단순한 채산성을 논외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배경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에너지원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봉인되어 왔던 에너지 기술들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은 에너지가 바로 잠들어 있던 수소 에너지이죠.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국제적 사회합의 덕분에 에너지 혁신이라는 무대를 수소에너지가 주연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요. 찬밥 신세를 받던 수소에너지가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이런 시장 성장을 지지해줄 수 있는 국제적인 정세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던 것이었죠. 즉,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지만 20년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수소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수소에너지가 저탄소 시대에서 주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 수소의 쓰임새가 있을까?입니다. 분명 3천조 시장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관산업 역시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도 수소가 쓰일 산업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교통 부문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이런 재생에너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바로 수소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곁에 수소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줄 튼튼하지만 우량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고배출 산업인데요. 철강 산업은 철강 1톤을 생산할 때마다 무려 약 2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고탄소 산업입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전체 산업군 중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철을 생산할 때 석탄과 인위적으로 고탄소화를 시킨 코크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철강 산업 역시 탄소 배출 감축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게는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초과시 킬로미터당 95유로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에는 1,300억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우리나라 현대차에게도 조원대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될 정도로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죠. 이런 흐름을 밀어볼 때 현재 전체 탄소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이 석탄과 코크스 사용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탄소 배출 규제의 화살이 머지않아 철강 산업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코크스 대신에 수소를 이용한 철강 제조 공법이 개발되며 철강 산업에도 본격 수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 제철은 2021년에 세계 최대 수소 철강 제철소를 지었고,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철강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소환원 제철 관련 기술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일본제철 등 글로벌 철강 기업들이 떠오르는 수소 철강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수소가 친환경 철강 제조 공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증가할 친환경 철강 공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수소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적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만 최소 연간 5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철강 산업이 대표적인 수소 에너지의 사용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 기술에 사용되는 수소 공급을 위해서 생산, 수송, 저장, 이용 등 수소 관련 연관 산업 역시 당연히 성장할 것이고, 게다가 철강 산업의 특성상 수소 에너지의 연계가 내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역시 내다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은 바로 수소 열차 산업입니다. 보통 열차는 공중에 달린 전력선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와 디젤을 연료로 쓰는 디젤 기관차로 나뉩니다. 저탄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차로 바뀐 것처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디젤 열차 역시 동력의 전환은 필수적인데요. 이 디젤 열차를 현재 수소 열차로 전환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차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터리의 무게나 충전 속도 등의 한계로 인해서 전기 배터리를 열차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열차의 수소를 연료로 이용한다면 디젤 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산소를 빨아들일 때 필터로 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액화수소를 연료로 쓰게 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피 용기의 수소를 2배 이상 저장할 수 있어서 안정성 역시 좋아질 수 있죠. 이미 수소 열차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철도 강국들은 이미 노후 디젤차를 대체할 수소 열차를 개발해 운행 중이고, 일본은 2007년 세계 처음으로 수소 연료 전지로 달리는 일양 열차, 프랑스와 독일도 2018년 시속 최고 140km로 달리는 수소 열차를, 우리나라도 현대 로템이 함량으로 만들어진 수소 노면 전차를 공개했죠. 열차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동기관으로 전환된 것처럼 수소로 전환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빌리티의 수소에너지 사용을 대표적인 사례로 열차를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을 위해 무게를 최소해야 하는 PAV나 연료 저장의 편의성을 위한 선박산업까지도 적용될 예정이라 앞으로 수소시장의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소 경제를 달성할 세 번째 산업은 바로 수소의 공급과 저장으로 파생될 인프라 사업 분야입니다.
수소에너지의 수요는 중단기적으로 수요처가 많아질 산업이기 때문에 그를 공급하고 보관할 인프라 산업이 확장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효성은 다국적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손을 잡고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급 공장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연산 1만 3천 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하고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과 동시에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에너지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죠. 게다가 수소에너지 관련 소재 산업 역시 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탄소섬유 산업입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최대한 많이 주입해야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의 수소를 최대한 많이 주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고압 탱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초고압에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튼튼한 수소 탱크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탱크가 무거워져서 연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탄소섬유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탄소섬유는 일반적으로 강철보다는 강도는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5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소섬유가 새로운 수소 탱크의 소재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수소에너지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효성그룹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효성첨단 소재가 이런 수소탱크를 위한 탄소섬유 분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탄소섬유를 영위하고 있는 효성첨단 소재의 주가는 2020년 12월 10만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2021년 9월 말 기준 86만원까지 무려 9개월 만에 8배가 될 정도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소재 산업 역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외면받던 수소에너지이지만 철강과 모빌리티라는 수요처,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소재 산업까지 수소 경제를 성장시키고 보태줄 수 있는 산업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수소는 채산성이 맞지 않은 외면을 받는 에너지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수소를 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고도화가 되었죠. 즉, 저탄소 시대 준비라는 목표에 둔 기술의 발전은 수소를 현실 속 대한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시대를 마주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국제 정세가 저탄소 시대를 목표로 국가 정책을 내어놓고 있는 만큼 저탄소 시대에서 수소 에너지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수소 경제의 경우에는 경제 규모 확장뿐만 아니라 탄소 경제 시대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했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서 자립국으로서 에너지 안보 확립 역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경제의 확장은 환경 보호와 새로운 경제 시장 확장,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안보 역량을 갖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촌주라고 홍보가 되었던 수소의 비전과 가능성을 요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수소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뉴 노멀의 시대를 꿈꾸게 해줄 수 있는 수소 경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부탁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